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어제 있었던 월드 시리즈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대 탐파베이 레이저의 대결은 9회 말 투아웃 뒤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투아웃 뒤에 레이저의 타자가 히트를 쳤는데 이게 연속 에러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2점이 들어와서 8대7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진행 중인데 4대2로 다저스가 7회 말 현재 이기고 있습니다. 야구는 마지막 아웃 될 때까지 알 수 없다. 끝나봐야 끝난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야구와는 조금 다르죠. 야구는 9회 말에 만루 홈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는 9회 말에 만루 홈런 같은 것은 없습니다. 선거는 과정입니다. 쭉 축적된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자연스럽게 투표 결과로 나옵니다. 다만 예측하는 사람들이 잘못 예측을 해서 이변이라고 하는데 사실 선거에서는 이변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 투표하는 사람이 수백만, 수천만 또는 수억이 되는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변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투표일까지 8일 남았습니다. 현재 이변이 예상되느냐 하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한국 언론은 2016년 때 정확하게 쪽집게 예측을 했던 두 조사기관이 트럼프의 역전승을 예고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죠. 두 군데는 평소 친공화당적인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신뢰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이렇습니다. 바이든이 전국 조사에서는 약 9% 내지 10%포인트로 트럼프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경합주 한 10군데도 그냥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경합주에서도 바이든이 상당하게 이기고 있는데 이 경합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가 펜실베니아주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이 선거인단 표가 꽤 됩니다. 20표.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에서 만약 트럼프가 진다고 하면은 다른 거 볼 것 없이 트럼프의 패배, 그것도 큰 패배로 나타납니다. 바이든은 펜실베니아에서 져도 다른 경합주에서 이기면 그게 보충이 가능한데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주가 낙동강 전선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주에서 바이든이 6%포인트 또는 7%포인트로 상당한 차이로 지금 이기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8일 동안에 뒤집어지느냐? 2016년의 예를 많이 드는데 그때는 공화당 표가 막판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판세가 흔들리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토론회를 지난 금요일 한 이후에도 여론의 판세가 그렇게 크게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2016년의 역전극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년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민주당의 지미 카터가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한테 참패를 합니다. 그때는 참패를 한 그 구도가 아니겠느냐. 현직 대통령이 진 경우가 1992년 선거에서 클린턴이 아버지 부시에게 이겼고 그 앞에는 1980년 카터가 재선에 실패한 두 경우가 최근 사례인데 트럼프의 패배는 카터의 패배를 닮았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이제 시간이 없다. 시계가 가고 있는데 이걸 시계를 멈출 수가 없다 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카트는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던 포드를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크게 졌는데 그 이유는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가 미국 대선을 흔든 아주 드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979년에 이란에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령을 해가지고 수십 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습니다. 이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1980년 봄에 카터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집니다. 구출 작전을 씁니다. 그런데 출동했던 부대가 사막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헬리콥터가 추락하고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맙니다. 이게 거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가 나가지고 경제도 침체했는데 결국 이때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대소 강경 정책을 쓰면서 이 세계 국제 공산주의 또는 이슬람 극단주의에 밀리고 있는 카터의 리더십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레이건은 토론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 레이건 카터 토론회에서 레이건이 이겼습니다. 나이는 레이건이 많았는데 오히려 더 젊게 보이기도 하고 독특한 레이건 대통령의 유머로서 카터를 웃기기도 하니까 이게 무장해제를 해버린 셈이죠. 그래서 70대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분 8년 동안 대소 압박 정책을 펴가지고 동구 공산권, 국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모멘텀을 만든 분이 레이건 대통령인데 바이든이 레이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레이건 대통령을 역할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78세에 당선되니까 이게 취임하니까 레이건 대통령보다 8살이 더 많다고 보죠. 어쨌든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란 인질 사건과 비슷한 것이 이번에는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관리에 실패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사망자가 약 23만 명, 23만이면 1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사람의 2.5배쯤 되고 한국전에서 전사한 사람이 5만 명이니까 그 4배가 되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 끼어들어가서 이라크에서 전사한 군인 숫자가 한 5천 명이 됩니다. 5천 명의 40배죠. 40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에 손을 썼더라면은 막을 수 있었고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기만 했더라도 10만 명 정도의 사망자는 줄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계속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게 큰 위기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경제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방역에 소홀한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자료로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미국이 이기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중국이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수습을 해가지고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5% 플러스로 가고 미국은 마이너스 10%로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무역 흑자, 중국의 무역 흑자가 오히려 옛날처럼 더 많아지고 있다. 이런 아주 불길한 통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9회 말 역전성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재의 이 전망인데 그러나 미국 언론은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점쳤다가 아주 망실을 당했습니다. 그때의 교훈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두 번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여론조사를 발표를 할 때 꼭 이렇게 관로안에 넣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2016년만큼 틀렸다면 어떻게 되느냐? 2016년만큼 틀렸더라도 트럼프가 크게 진다. 잘못하면 상원까지 이룰 수 있다. 이게 현재의 전망입니다. 이 자카리아라는 아주 유명한 논평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는 트럼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이번 선거는 미국의 정책에 대한 선거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존재냐 하는 실존적인 문제가 걸린 선거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냐? 미국이란 나라가 김정은, 에르도안 같은 독재자와 친한 나라냐? 아니면 자유가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등대 역할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다라는 논평이 상당히 귀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가 이기든 바이든이 이기든 대한민국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자주국방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흔드는 트럼프, 김정은에게 이용당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그래도 김정은을 깡패라고 하면서 히틀러에 비유하는 바이든이 그래도 한국인의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이익관계인 안전과 자유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면서 미국의 대선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당선이 유리하다, 우리에게 유리하다 하는 계산이 쉽게 도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